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지구 토양의 수분 함량이 급감했으며 이러한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서기현 교수와 호주 멜버른 대학교 류동률 교수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지난 3월 27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해당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량, 지구 자전축 변화, 위성 중력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토양 수분이 급격히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전 세계 토양에서 약 1614기가톤의 수분이 빠져나갔으며 이후 200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추가로 1009기가톤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1년까지도 토양 수분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지구의 수자원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며 현재와 같은 온난화 속도가 지속될 경우 토양 수분의 자연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강수량은 줄어든 반면 대지의 증발산량은 증가하면서 지구 전역이 건조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증발산량이란 토양에서 수증기로 방출되는 수분량을 의미하며 이는 기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분이 땅에서 빠르게 증발하고 식물의 뿌리를 통해 더 많이 배출되면서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류동렬 교수는 영국의 기후 전문 매체 카본 브리프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비가 많이 오는 해에 토양 수분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증발산량 증가로 인해 비가 와도 토양 수분이 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토양 수분 감소가 해수면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 손실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연간 0.8mm인 반면 육지에서 수분이 해양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해수면 상승은 연간 2m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가뭄은 천천히 진행되며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며 지구 전역의 가뭄 상황을 고려해 향후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악몽 같았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유럽,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주요 국가들도 수백 개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 철강, 기타 제조 제품에 대해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고율 관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등은 자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제품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달 초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부과에 대해 유럽으로 우회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1930년대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대표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캐나다와 유럽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자 전 세계가 보복에 나섰고 결국 글로벌 무역이 붕괴되며 미국은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 정치 환경이 100년 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현대 세계 평균 관세율은 과거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공황 수준의 충격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와 외교 전반에 걸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무역기구가 자유무역 촉진과 분쟁 중재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 당시 세계무역기구 위원 신규 임명을 보이콧한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경제 침체 속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어 1930년대와의 유사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20.8%의 득표율로 제2당에 올랐습니다. 케빈 오르크 파리 정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값싼 수입품 유입으로 인해 유럽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고
금융위기 이후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극우 세력의 인기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분열이 겹치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역사의 경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최소 48만 톤에서 최대 7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의 지구관측 프로그램 코페르니쿠스 산하 세계 산불 정보 시스템의 분석에 따른 수치입니다.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이어졌으며 특히 강풍을 타고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3월 25일과 26일에는 하루에만 최대 23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 산불 정보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9,000톤 이상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구역만 36개에 달하며 기타 구역도 최소 수백 톤에서 수천 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세계 산불 정보 시스템이 9,000톤 이상 배출량에 대해서는 상한을 명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산불로 배출된 탄소량은 약 216만 톤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누적 배출량인 17만 톤의 12배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량이 영남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0만 톤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 이번 산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산불로 발생한 온실가스를 국가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는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이후 반영된 국제적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단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메탄, 이산화황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며 이들을 CO2 환산톤으로 계산하면 배출량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영향력이 1,500배 강력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블랙카본도 다량 검출됐습니다. 한편 2024년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오는 2027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산정 시 불탄 면적, 피해 정도, 수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정밀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능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국내에서도 챗GPT의 하루 이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20만 명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데이터 분석 플랫폼 IJWorks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의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 2,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10일에 103만 3,733명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1일만 해도 일일 활동 유저 수는 79만 명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불과 한 달 사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셈입니다. 이 같은 급증세의 배경에는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새롭게 공개한 챗GPT-4 이미지 생성 기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의 명령어 입력 없이도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고도화된 멀티모달 AI 기술로 특히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챗GPT로 생성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는 국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꿔 화제를 더했습니다. 이 모델은 지브리뿐 아니라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과 짱구는 못 말려 등 인기 캐릭터 그림체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 확산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는 이미지 생성 수요 급증으로 인한 기술적 부담을 언급하며 C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고 생성형 콘텐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혐오 표현이나 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